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다르게 따뜻하게 한번 좀 들여다보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볼까요?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네, 다들 새 달력 벽에 거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다양한 형태의 달력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딱히 멋이라고는 없는 좀 큰 글씨의 공짜 벽걸이 달력이 집에 하나씩 걸려 있었죠. 그렇죠. 숫자만 딱 쓰여 있는. 네. 네. 기업이나 은행에서 많이 나눠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종이 달력에 대한 수요도 적고 네. 제작하는 곳도 적어서 사실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달력을 꾸준히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신년 종이 달력이 중고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은행 달력인데요. 아, 은행에서 주는. 네. 네. 은행 달력은 돈을 가져온다는 속설이 있어서 인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레트로 열풍도 옛날식 달력의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업들이 대량으로 달력을 만들지는 않지만 VIP 고객을 위한 증정품으로 달력은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포 대상이 좀 명확해지고 좁아진 거죠. 그러네요. 네, 특히 백화점들이 만드는 VIP용 달력은 일반 달력과는 좀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많고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그림을 담기도 해서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 역시도 받아본 적이. 뭔지도 모르겠네. 네. 예. 달력을 구입하는 것이 어색했던 수십 년 전의 분위기 그리고 취향에 맞는 달력을 직접 사서 거는 요즘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식 공짜 달력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니 참 재미있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달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저도 공짜 벽걸이 달력이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서도 숫자가 이렇게 하루하루 쓰여서 하루하루 뜯어야 되는 커다란 숫자 멀리서 보면 딱 숫자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빨간색이면 아 쉬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 바로 느낄 수 있는 네. 달력. 방신 집에도 있었나요? 네, 저도 어렸을 적 기억을 살펴보면 예. 뒷면이 비칠 만큼 맞아요. 얇고 투명한 그 갱지에 딱 파란색, 붉은색, 맞아요.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진 그 바둑판 같은 공짜 벽걸이 달력이 예. 벽면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집뿐만 아니라요. 당시에는 중국집, 맞아요. 네, 삼겹살집 이런 서민들의 삶의 공간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소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맞아, 소품이었어요. 네. 뭐 벽에 걸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걸어놓고 예. 그래서 뭐 땡땡 뭐 새마을금고 뭐 땡땡 협회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나눠준 것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달력을 쓱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달력 주인의 삶과 일상이 보였어요. 아, 중국집 사장님이 언제 월세를 내고 언제 배달이 가장 많구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추억들을 적어주시는데 8625번님 이거는 달력이 아니고 한 장 한 장 떼는 인력. 하루하루. 네, 맞습니다. 네, 인력이죠. 본인이 당번이셨다고. 아, 당번. 떼는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 매일매일 그 굉장히 쌓여요. 맞아, 쌓이죠. 아이고. 네. 그리고 1799번님께서는 시골에 사셨는데 55년 전에 그때 달력이 귀한 시절에 사진이 있는 달력을 구해오셔서 아버님이 그 사진이나 그림을 모아두었다가 방에 벽지로 해서 그 안에서는 안방에서 이제 화로에 이제 고구마 구워 드시면서 사진 구경을 했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아니 미술관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각이 또 부모님이 너무 있으셨나 보네. 네. 근데 이 옛날식 달력을 왠지 보면은 앞서 뭐 삼겹살집, 중국집 얘기해 주셨지만 오래된 음식점과 더불어 할머니 댁의 그 벽 한 구석이 지금 떠오른다. 집에 옛날 집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달력하고는 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추억의 장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할머니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오래 저와 같이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그 유독 날짜 기억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연세가 드셔도 그 달력 때문인지 아니면 남다른 기억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의 구성원 대소사를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으셨어요. 다 적어놓으셨나 보다. 다 적어놓으셨고 예. 또 뭐 제 생일에는 어머님께 너가 오히려 잘 먹어야
먹어야 된다는 미리 알려주시고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할머니를 모시면서 할머니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으셨는지 어머니께서 요즘에 이제 탁상 달력에다가 가족 뭐 시누이 생일까지 모두 다 기록해놓고 정말 주변 사람을 다 챙기세요. 근데 정작 어머니 생신은 저희가 매번 까먹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계속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과 동시에 나밖에 모르고 사는 이 못난 자식의 입장이 생각나서 항상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서 올해는 달력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어머니 생일부터 기록을 해뒀습니다. 잘했네요. 이런 달력은 활용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달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과서도 싸서 그 위에다 국어 뭐 이렇게 써가면서 그러고 다니기도 했고 그걸로 뭐 냄비 받침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버린 적이 없어요. 주방 안에 그 깔개로도 달력을 썼었고.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도 당시 이제 초등학교였죠. 다닐 때만 해도 학기 초만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교과서 이제 떼타지 않게 달력으로 다 감싸고 그랬었죠.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일이었는데. 일고 문화였고. 네, 참 이벤트 재밌는 그런 추억이긴 했었는데 집에서는 냄비 받침보다는 저희 집 문화는 설 추석 명절 때 이제 튀김 기름바지로 그걸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거 받치는 거로 참 좋죠. 네, 그래서 달력을 찢어서 바닥에 놓고 그 위에다가 갓 튀김을 올려놓았다가 이제 그릇에 담으면 마법처럼 그 기름이 싹 빠지고 담백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는 벽걸이 달력 딱 이 꼴 튀긴 그릇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 달라요. 요즘에는 어떻게 달력들을 사용하나요? 요즘에는 아마 이제 거는 달력은 사실 잘 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탁상 달력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네. 뭐 벽걸이 달력을 하고 싶어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자가가 아니면 벽에 못을 박을 수도 없고 해서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도 많고 하니 맞아요. 탁상 달력을 위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핸드폰에 있는 캘린더를 보면서 날짜를 따져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실물 달력들은 이제 덜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최성희님께서는 추억을 얘기해 주시는데 종이 달력 지금도 어머니는 달력을 모아두셨다가 명절 전에 명절에 전 붙일 때 밑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송환님께서는 은행 달력, 병원 달력들이 주로 있었는데 은행 달력은 돈 들어온다고 병원 달력은 병마를 물리친다고 걸어뒀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여지선님께서는 달력 뒷면을 윷놀이 유판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그려가지고 네, 기억나네요. 온 가족이 그거 윷놀이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맞아요. 최기현이가 최고의 교과서 포장지였다. 교과서를 나중에 벗겨보면 안 그래도 공부를 안 하는 데다가 깨끗하게 싸놔가지고 새 책이. 새 책처럼. 남을 물려줄 수도 있었고 줄 수도 있었죠. 맞아요. 네. 이제는 뭐 실물 달력이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의 달력들 많이들 쓰시는데 어떤 걸 사용하든 하여튼 연초에 한 번 달력을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년을 한 번 상상해 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네. 뭘 하세요? 방수진 씨는 1월 1일 날 달력을 여시면서 뭘 하셨어요? 저는 새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작년에 다 쓴 달력을 먼저 꺼내서 훑어봅니다. 달력 맨 윗칸에 좀 빈 공간이 많잖아요. 저는 거기에 매달 할 일을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훑어보면 한 해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달은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구나. 어떤 면이 좀 했고 부족했구나. 이런 걸 어림잡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복기를 먼저 한 다음에 새 달력을 보면 정말 또다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올해는 정말 할 일만 적어놓자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맞아요. 꼭 저는 작년 달력을 복습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복습하는 걸로. 그것도 참 중요하네요. 한 해를 제대로 보냈나 안 보냈나. 앞서 달력을 요즘에는 뭐 VIP 마케팅용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제가 이제 실제로 하는 일 중에 하나도 마침 이 VIP 캘린더를 만드는 일이기도 해서 오늘 기회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손쉽게 사용하고 자주 볼 수 있는 달력이지만 달력 만드는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일반 브랜드 달력 같은 경우도 그냥 숫자판만 배열해서 찍어내는구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도 매해 그 브랜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고려해서 기획 컨셉을 잡고 컨셉에 따라서 사진을 쓸지 일러스트를 쓸지 다 고려를 하고요. 종이 재질이나 모양 사이즈 같은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또 해당 브랜드 회사마다 원력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뭐 어떤 기준을 쓰고 어떤 회사는 또 다른 기준을 쓰고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이외에도 회사에서 중요시한 날들이 다를 수 있어서 원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거니까 어차피 그 안에 회사의 그 업무에 관련된 날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면 그 회사는 환경에 관한 국가 전 세계적인 공휴일을 꼭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계에서 일괄적으로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수기로 다 만들고 그 월판을 따져서 나오는 거라고 해서 과정은 전혀 순탄치가 않습니다. VIP 달력은 좀 고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고민과 터치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세계적인 명화도 싣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는 명화의 저작권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료로 이미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종이 재질 같은 경우도 일반 달력보다 내구성에서 탁월한 고급 용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VIP 달력은 그 자체로 고객에게 전하는 선물이라서 패키지 포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선물에서도 포장지가 제일 먼저 눈에 띄다 보니까 그렇죠. 패키지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땡땡은행의 VIP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달력을 다 쓴 다음에 그림 부분만 떼어내서 액자처럼 활용할 수도 있게 하는 등 이런 재사용, 친환경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굉장히 많이 배려의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방수진 시인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시 쓰는 거 말고 뭐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제가 만드는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도 쓰지만 제가 이제 다양한 뭐 콘텐츠나 뭐 제작물이나 편집물 이런 것들 기획하고 만들어낸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생계는 그거로 이끌고 계시는 거군요. 네, 시로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달력도 만들어 보시고 그러셨다는 얘기인데, 이제 달력도 뭐 취향에 따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보다는. 뭐 새 달력을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예전이 또 그립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짜가 더 좋은 건지 취향이 더 좋은 건지. 네, 이게 뭐 다 취향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래도 아직 이 기관이나 회사에서 매번 나눠주던 그 달력의 그 느낌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워하고 있고요. 적어도 저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 큰 글자가 적힌 달력을 보셔야 그래야 잘 보여요. 세월의 흐름도 아시고 농사 시기도 파악하시고 여러모로 좋을 텐데 이런 모습을 참 찾아보기 힘든 지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저도 큰 글씨 벽걸이 달력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집에 좀 남아있는 게 없나 집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건일님께서 시골에서는 농협 달력들을 많이 쓰시는데 농사 정보가 거기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요. 3개월치 달력이 한 장에 있어서 그 계절을 이렇게 3개월치라는 건 거의 계절이잖아요. 한 계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실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 이성숙님께서는 예전에는 시골에서 마을 이장님이 달력을 나눠주셨다. 명화를 구경도 못하던 깡촌에서 달력 그림이 명화여서 신세계를 알게 됐었다. 이야, 정말 달력의 효과가 무궁무진하네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시가 뭐가 있을까요? 달력에 관한 시가. 네. 오늘은 이맘때쯤이면 참 궁금해지는 작품 중 하나이죠. 그 매해 1월 1일 신문사에서 신춘문예 작품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이진우 시인의 멜로 영화라는 작품의 일부분을 준비했는데요. 일부 낭독 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멜로 영화 이진우. 이런 영화는 너무 뻔하다고, 안 봐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이런 얘기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곤 하죠.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엔 본 적도 없는 관객을 다 아는 세력이 있죠. 문득 다시 궁금해집니다. 뻔한 것들엔 아무 이유도 없는지, 안 봐도 안다는 말에 미안함은 없는지, 우리의 관계는 상영 시간이 지난 티켓 한 장일 뿐이므로 텅
텅 빈 극장엔 불행과 무관한 새떼들이 날아다니고 있을 테지만 그것들은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가끔 이유 없이 슬픈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네, 이진우 시인의 멜로 영화라는 시를 같이 봤는데 이 대목에서 웃음이 약간 나올 뻔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엔 본 적도 없는 관객을 다 아는 세력이 있죠. 우리가 너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참 새해를 맞이해서 달력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매해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새해 그리고 새로 기록하는 달력을 보면서 참 이렇게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지난 달력을 버리고 새 달력을 꺼내 쓰는 일. 어떻게 보면 참 살면서 수십 번을 반복하는 지독스럽게도 뻔한 일들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일이잖아요. 다 아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진우 시인의 예. 작품을 보면 맞습니다. 하루하루 네모난 칸의 숫자가 진행되는 달력처럼 우리의 삶은 누군가는 야 너무 뻔한 영화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야 안 봐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안 살아봐도 다 안다는 거죠. 다 아는 것처럼 희망을 꺾어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돼도 마냥 기쁘지만 않은 이유가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진우 시인의 이런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쉽사리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뻔한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안 봐도 안다는 말 누군가에겐 참 미안한 말인 줄은 아시는가요? 우리의 삶은 그저 상영시간 지난 티켓의 한 장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죠. 참 이런 질문을 받아보면서 저도 야 시인의 말처럼 우리 매일매일 매년매년은 같아도 하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매 순간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게 또 우리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새해 첫날 출근날인 어제 읽으면서 오히려 다짐했어요. 누군가는 저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2023년 달력을 꺼내들고 딱 소중한 날들을 기록해두면서 반복되는 날짜의 흐름 속에 그저 무료함과 불행함만을 느끼며 사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반복 속에서도 오히려 피어나는 변화를 믿는 사람이 되겠다. 일상 속에서도 번지는 성장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고요. 나의 삶을 이유 없이 슬픈 꿈으로 그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궁금해지면서 새 달력에도 또 어떤 소망과 다짐과 기억하고 싶은 날들을 기록해 두셨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네, 정말 아무리 각기 다 비슷한 것 같아도 그래도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또 그 안에 그런 미래를 꿈꾸는 그런 것이 바로 새해가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시시한가 이진우 씨의 멜로 영화를 새해 첫날 읽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읽어보면서 달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방수진 시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월 3일 화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윤건의 노래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걷다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